독립을 하고 이사를 10번 이상 하면서 많다면 많은 집을 보았다. 전세, 월세, 매매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집을 보고 또 이사를 다니다 보니 집을 보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직장이 없이 개인 일을 하다 보니 운에 따라서 생활에 기복이 많았다. 세상 일은 내가 애를 쓴다고 되지는 않고 운이나 인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풍수에도 관심이 생기고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보를 접하게 되다 보니 이전에 살던 안 풀리던 집이 그래서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기준으로 다음 이사할 집들을 고르게 되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집을 고를 때 타협하지 않는 조건들이 있다. 어쩌다 보니 부동산에서 가장 싫어하는 진상 고객이 되었다. 그럼에도 집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가격 맞고 조건 맞으면 너무 따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집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 가성비를 중시했지만 지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집에 사는 게 결국은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첫째로 조심하는 집은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경우이다. 정확히 말하면 분양이 되지 않아서 싸게 내놓은 새 집이거나 주인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집이다. 오래된 집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첫 입주를 해야 하는 새 집도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편이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을 알아볼 경우에는 이런 새 집은 대부분 주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이다. 지금은 전세 제도가 바뀌어서 가격을 쉽게 올리지는 못하지만 당시에는 집을 분양업자가 싸게 내놓고 매매가 되고 1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 집이 아니고 오래도록 회사가 소유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오래도록 미분양인데 회사가 주인인 경우는 분양회사거나 건설회사거나 아니면 건설 후에 부도를 내서 하청회사에게 공사대금 대신 집이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 이런 집의 경우에는 보증금도 싼 편이다. 부동산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하거나 계약서에 문구를 넣는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길게 문구를 넣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이런 부동산은 심지어 그 회사를 대신해서 임대 관리도 하고 있기에 전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소유 회사 편이다. 즉 부동산이 중재자가 아니라 회사의 대변인인 것이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세입자 편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안전하다고 하는 부동산의 말을 믿고 말고를 떠나서 이런 집에 들어가서 좋지 않았었고 또 풍수상으로도 문제 있는 자리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없기에 절대적으로 피한다. 사실 지금 사는 집을 알아볼 때 하마터면 그런 계약을 할 뻔했다. 다른 선택지들이 계속 어긋나서 그래도 괜찮아 보였었다. 그러나 부동산과 사소한 문제로 말이 오가다 보니 정신을 차리고 급히 다른 집을 구했다. 그래도 좋은 운이 있었는지 마음에 안 드는 방향이었고 또 이사 날이 안 맞아서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갑자기 이사날을 맞춰주고 순조로이 계약이 되었다. 그래도 3개월 동안은 자중하고 지켜보았다. 두 번째 피하는 집은 시세보다 싼 오래도록 빈 집이다. 집을 구하려다 보면 온라인으로 계속 검색을 하는데 집을 구하는 가격이나 지역 등의 조건을 넣으면 사실 구할 집이 많지 않아서 일주일만 검색해 보아도 염두에 둔 집은 하루 이틀만 망설여도 벌써 계약이 된 경우가 많고 2주 이상 계약이 되지 않고 비어있는 집의 경우는 나도 일단 걸은 집이 대부분이다. 원하는 조건도 아니었지만 뭔가 내키지 않는 느낌이 드는 집이었다. 싼 편이라서 나갈 법도 한데 안 나간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집주인의 대출이 많아서 시세 대비 보증금이 좀 높고 월세가 싼 경우였다. 그 집을 보기 전에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한 집들은 연락하면 계속 방금 전에 누군가 계약금을 보냈다고 했다. 보증금 높고 임대료가 저렴한 집을 원했던 나는 결국 타협을 하고 살게 되었지만 역시 1년 후에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가 왔다. 그리고 오래도록 빈집이 아니어도 입주 청소를 싹 해놓은 집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어딘가 깨져 있거나 이전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쓴 흔적이 보인다. 이걸 가리기 위해서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해놓은 것이다. 이전 세입자가 험하게 쓴 집은 이전 차주인이 험하게 몰아서 계속 사고가 나는 중고차처럼 좋은 운을 받을 수 없는 집이다. 그래서 이사 날짜를 맞추기 어렵더라도 이미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려고 하는 편이다. 세 번째 피하는 집은 주차장이 자주식이 아니라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다. 오피스텔은 지상 주차장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기계식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통로의 면적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좁고 높은 건물은 기계식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차를 다른 층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집은 대부분 번화가에 있다. 자주식과 기계식이 둘 다 있는 주차장은 그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기계식 주차장만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사이즈가 안 맞는 큰 외제차를 억지로 집어넣은 것 때문에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서 차를 못 꺼내고 택시 타고 출근한 적도 있었고 기계식 주차기에서 큰 불이 난 뉴스도 본 적이 있었다. 가장 끔찍한 기억은 비 오는 날 기계식 주차기에 차를 넣으려 하니 갑자기 그 앞에 턴테이블이 자기 맘대로 움직여서 차의 각도가 어그러졌다. 좁은 공간에서 다시 차를 빼기도 넣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시 또 턴테이블이 조금씩 돌아가서 결국 차를 주차 엘리베이터 문에 긁고 말았다. 경비원은 턴테이블이 작동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몇 분 후 직접 목격한 후에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건물 보험 처리로 차를 수리할 수 있었다. 원인은 비로 인해 기계에 습기가 차서 오작동된 것이라고 한다. 원래 평소에는 지하 3층까지 내려가서 주차하지 않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어서 자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키지 않았지만 주차하려고 하니 결국 그런 사고가 생기고 말았다. 이 사고는 그냥 전조 증상이었을 뿐 이 집에 살 때 많은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들을 겪었었다. 그리고 주차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네 번째 피하는 집은 리모델링한 오래된 구축 빌라이다. 사실 오피스텔에 살면 관리비도 비싸고 같은 돈이면 구축 빌라가 공간도 넓고 투룸이라서 엘리베이터만 포기하면 될 것 같았다. 더구나 수리를 끝내서 내부는 새 집처럼 깨끗해 보였고 빌라였지만 앞에 막힌 건물이 없고 밝은 느낌이라서 선택했었다. 하지만 포기해야 할 것은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었다. 여자 혼자서 살기에 구축 빌라는 추천하지 않는다. 집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선택했고 오래 살아보려고 했지만 3년을 못 채우고 나왔다. 차라리 원룸 오피스텔이라도 비싼 관리비 내면서 살지언정 다시는 빌라에 살지 않겠다고 하고 이사를 나왔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전에 수도관이 터져서 온 집이 물바다가 되어서 업자에게 헐값에 넘기고 이사를 나갔다고 했다. 리모델링하면서 베란다 하나를 막아서 그 앞은 장을 만들고 그 장의 뒤쪽이 비어있는 걸 창문 너머로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곰팡이들이 있었다. 결국 물바다 되어서 곰팡이 핀 집을 리모델링해서 가린 셈이었다. 풍수를 알게 되니 그렇게 물바다 된 집은 정말 위험하다고 한다. 더구나 그 집은 풍수에서 피하라고 하는 현관문 열면 화장실 문이 바로 보이는 집이었고 또 바로 화장실 창문이 보여서 현관에서 바로 화장실 창문까지 일자로 뚫린 집이었다. 그래서인지 그 집에서 살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돈도 자꾸 새었었다. 사실 그 집을 계약하는 날에도 손재가 있었지만 서로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했었다. 지금 사는 집은 관리비가 싼 편은 아니라서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입장에서 부담을 가지고 이사를 왔다. 그래도 관리비가 아깝지 않다. 그만한 보안 서비스와 주차 공간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관리비는 싼 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다. 구축 빌라에서 생긴 일은 따로 얘기해야 할 정도로 간단하지가 않아서 이 정도로만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다섯 번째는 1층이나 2층에 식당이나 술집이 있는 번화가이다. 이런 집은 90% 이상 바퀴벌레가 출몰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맨 꼭대기층도 피하려고 한다.
차라리 맨 끝집은 그나마 나은데 맨 꼭대기층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 뷰가 좋았고 층간 소음 걱정도 없어서 마음에 들었었다. 더구나 석양이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았었다. 여름에는 더위를 많이 타지 않아서 크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겨울에는 정말 등이 시렵다고 표현할 만큼 단열이 잘 안 되었다. 그 집만 그럴 것 같지만 오피스텔은 외관은 괜찮더라도 대부분 단열이 아파트에 비해 좋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여섯 번째는 오피스텔 전세이다. 오피스텔은 전세가 잘 나오지 않는다. 독립을 할 당시에 월세가 아깝다고 생각하고 전세로 살았었다. 그러나 전세를 놓는 목적은 아파트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해서인 경우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즉,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위험이 큰 집인 경우가 많다. 일곱 번째는 번화가가 아닌 한적한 동네에 있는 나홀로 신축 오피스텔이다. 대부분 오피스텔은 역 근처나 번화가에 있어서 사실 한적한 곳을 원했던 나는 가성비도 좋고 조용한 곳을 찾았다. 게다가 신축이어서 신축 냄새가 나는 것을 빼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옵션이었다. 이런 곳은 사실 분양과 임대가 잘 되지 않아서 2년 정도 지난 건물인데도 빈집이 많았고 이사를 나올 때도 3개월 동안 겨우 한 사람이 보러 올 정도여서 겨우 나올 수 있었다. 이 집이 정말 전망도 좋고 당시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 믿었었다. 하지만 오래도록 비어있는 집이었고 주변에 빈집이 많다 보니 무섭기도 했다. 게다가 이상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일도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2개월 만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지만 3개월 이상 걸려서 나올 수 있었다. 풍수에서 피하라고 하는 집이 나홀로 신축이고 오래도록 빈 집이다. 특히 주변 집들이 비어 있으면 또 안 좋다고 해서 우려했지만 무시하고 들어간 결과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지만 나의 기억에는 최악의 집으로 남게 되었다. 여덟 번째는 공단과 가까운 지역이다. 오피스텔은 공단에서 멀지 않은 곳도 많다. 그곳이 역도 있고 번화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 지역은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또 같은 건물에 거주하기도 한다.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편하기는 하다. 그리고 공기가 안 좋은 건지 거기서 살 때에는 호흡도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매일 머리를 감는데도 며칠 안 감은 것처럼 물이 더러웠다. 그래서 공기 좋은 지역을 찾게 된 것도 그 기억이 영향을 준 것도 있다. 아홉 번째는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싼 집이다. 보증금이 높은 이유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자금의 여유가 없는 경우였다. 그래서 집들을 팔리는 대로 팔고 있었다. 부동산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문제의 소지는 있다는 점은 설명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더라도 1년 계약 기간 이후에 이사를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열 번째는 전세입자가 너무 더럽게 사용한 집이다. 집을 보러 갔는데 현관문을 열기 전에 부동산에서 집이 좀 더럽다고 미리 주의를 주었다. 그 말대로 가구나 인테리어가 낡은 정도는 아니었는데 방바닥에 뭔가 흘리고 안 치웠는지 먼지와 같이 눌러붙어 있고 화장실 벽이나 장롱문이 커피를 아예 쏟아부은 색깔이었다. 2층에는 거짓말 안 보태고 주먹만한 먼지가 뭉쳐져서 나뒹굴고 있었다. 전세로 나온 집이 그거 하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청소를 하면 되겠지 하고 살게 되었다. 이사한 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었지만 너무나 끔찍한 화장실 상태를 보니 사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시 넘도록 술이 안 깬 상태에서 한두 시간 동안 화장실 벽과 천정까지 청소하고서야 잠을 잘 수가 있었다. 화장실 벽 타일 색깔이 원래 흰색이었는데 청소 전에는 흰색이라고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 후로 퇴근 후 매일 한두 시간씩 청소한 지 2주 만에 집은 원래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오피스텔을 다니면서 새 집을 좋아한 것도 혼자 살면서 정말 깨끗하게 사는 집에 이사해 본 적은 없어서이다. 항상 입주 청소 수준의 청소를 해야만 그 다음에 적당히 청소하면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욕실의 곰팡이 제거와 창틀 먼지를 청소하고 사는 집도 보기 힘들고
화장실 변기를 하얀색으로 관리하는 집도 없었다. 그러나 그런 집을 더럽다고까지 얘기하지는 않는다. 더럽다고 표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서 때를 벗겨내는 수준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할 수밖에 없는 집이었다. 변기 안은 새까만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 집이 귀한 전세였는데 나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다. 2주 동안 청소한 후에야 친구들을 초대하니 내가 너무 더럽다고 했는데 뭐가 더럽냐고 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그 더러움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그냥 때만 씻어낸다고 괜찮은 게 아니었다. 전에 살던 사람의 기운의 영향 때문에 그런 집에서는 잘 풀리기가 힘들다고 한다. 실제로 살면서 종종 마음고생할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비어있는 집이 이사 날짜를 맞추기는 쉽기는 해도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편이고 더구나 입주 청소까지 되어 있는 집을 계약 전에 꼼꼼히 체크해보니 변기 안이 새까맣고 처음 볼 때는 안 보였던 깨진 곳들이 보여서 역시 전에 살던 사람이 얼마나 험하게 썼는지 추측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계약을 포기한 적도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최대한 걸러내고 내가 가진 여건에서 최대한 가능한 집을 골랐다.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이 집은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집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집이 사는 사람을 밀어내는 것과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